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왜 또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에게도 찐팬들이 있다랍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왜 이거 완성 안 해주느냐, 이걸 다시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책도 보시고 김남도 교수님 강연도 들으시는 분들이셨는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요청에 의해서 한번 제 방식의 제 언어로 다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도서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이제 창업 특강이나 기업가 정신 특강들이 있는데 정말 이 책을 선정해도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정말 즐겁게 강의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학에서 창업특강 요구하시는 곳들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교수님이나 저자분들은 몸값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러실 시간이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브이노믹스 첫 번째로 말씀했었던 키워드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9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레이어드 홈입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레이어드 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들이 집방이라고 하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구해줘 홈즈라든지 홈데랄라든지 그 안에도 신박한 정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방송에서 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콕 생활을 오래 해야 되다 보니까 집을 조금 남다르게 이제 바꿔보고 싶어 하는 마인드가 많죠. 제 아내도 멀쩡하던 장 하나를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좀 남다르게 연출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집에 오래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홈 인테리어 부분이 사실 붐이고 그 중에 이제 그기에 관련한 주가들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구석 콘서트, 방방콘, BTS도 마찬가지로 75만 표가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방 안에서 이제 문화, 영화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또 방 안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레이어가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이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응용 레이어라고 해서 집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방식, 신박한 정리처럼 제 안에도 여기저기 정리하면서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이 촬영하는 곳이 사람들이, 찐팬들이 어디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서재입니다. 서재 앞뒤로 이렇게 책들이 양쪽에 다 있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많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줌으로 또 강의를 듣거나 각자의 이제 방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이제 다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렇게 확장 레이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반경 1km 이내에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레이어드 홈이라고 해서 세 가지 트렌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해놨긴 했는데 하나씩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제 중학생 자녀도요. 예를 들어서 꼭 들어야 되는 중고등학교 자녀들도 거의 다 학원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는 배속을 듣습니다. 1.2배속이나 1.4배속이나 심지어 1.5에서 2배속까지도 속도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광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찐팬들에는 광고를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5초만 되면 바로 탁 너무 뛰어넘기 이렇게 누르는데 그걸 얌전하게 끝까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인 저 자녀는 재테크 펀드를 부동산 펀드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10만 원 별거 아닌 거지만 목표 달성하면 다시 돈이 돌아오는. 근데 금방 목표가 달성이 돼가지고 이자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퀴즈라고 이렇게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과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게 대해서 어떤 것도 이제 거부감이 없죠. 그런데 거부감을 이제 뒷광고하면 되게 이제 거부감이 많이 생깁니다. 앞광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어떤 상품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진짜 앞광고 아니고 뒷광고 아니고 출판사에서 조심스럽게 진짜 자문을 구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광고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찐팬으로서의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책도 제가 지금 11년째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뒤에 몰래 받아놓고 돈 받아놓고 안 알려주면 나의 주체성을 침해했다라고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본주의 퀴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키워드들 제가 너무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 용어도 조금 어려운데요.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농구를 하거나 스포츠 할 때도 한 다리를 이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 나가는 것들을 피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업도 전략적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저는 몰라가지고 데이팅 사이트였답니다. 그래서 데이팅 사이트에서 이제 자기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려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데이팅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피보팅을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도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4조 원에 팔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봉진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원래 출발은 전화번호부 앱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부 앱을 계속 이제 구축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목적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음식 배달점 전화번호만 하면서 이게 배달의 민족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공전에 히트를 해서 배달 앱 1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뭐 이 두 개가 요기요하고 사실상 똑같은 회사인데 통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긴 한데 일단 그렇게 이제 사업을 재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팅하는 것도 한 기술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물론 아주 세세하게는 여러분 당연히 책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맛배기로 조금씩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전환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시설이나 설비나 공간이나 건물들을 통해서 사업 전환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동안의 사업에 이미 해왔던 소비자 집단이 있어요. 소비자 집단을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책에서는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김남도 교수님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아시는 친구분이 운영하는 고급 골프 투어 같은 경우가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분들의 이제 수요자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욕구가 이제 아주 이제 고급 퀄리티를 있는 걸 원하니까 전부 다 픽업 서비스를 완벽하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태워서 고급차로 태워서 그죠? 거기에 골프 투어까지 가고 부킹 요즘 뭐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부킹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또 골프 하면 이렇게 술 한잔씩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리가 굉장히 머니까 이렇게 대리운전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일체 이제 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런 신뢰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새로운 품목을 기획하고 판매 경로를 변경해서 사업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세일즈 피보팅 이렇게까지 4가지 유형을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혹시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피보팅, 고객께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변화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이 롤코 라이프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롤러코스터 라이프라고 해서 어떤 유튜버 보니까 별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였었느냐면요. 물론 이제 브이노믹스를 통한 바이러스가 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Z세대예요. Z세대의 부각이에요. 지난해까지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부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여기에는 MZ세대라고 이렇게 명칭은 하고 계시지만 이제 Z세대가 이제 부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Z라고 하면 콩글리시인데 Z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G를 또 알파벳 G하고 이렇게 G하고 헷갈리실까봐 Z라고 이렇게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노래 챌린지나 1일 1강을 이렇게 일으킨 부분들이 진정한 모바일 세대인 이제 G세대가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95년생 이후니까 사실 정확하게 지금 나이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딱 올해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 정도, 정상으로 하면 23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 학생하고 딱 상담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4학년까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하고 나서 오늘 뭘 느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즐거움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누리는 세대고 사실 1일 1강이 전부 다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까지도 TV 방영까지 하니까 거기 댓글에 뭐라고 적어 놓습니까? 오늘부로 깡은 죽었다 이렇게 댓글이 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인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이제는 깡의 시대가 죽었다라고 종료할 정도로 사망 선언을 스스로 이렇게 할 정도로 딱 치고 빠지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충성도가 아주 낮습니다. 어떤 브랜드 로얄티가 낮고 어떤 기업 잘 나가던 기업들도 이들에게는 별로 잘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마케팅을 이제 치고 빠지는 마케팅을 쇼캐팅이라고 이렇게 말을 참 매력적으로 세련되게 만드셨는데 쇼캐팅 전략들을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이 MZ 세대를 붙드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을 줄임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것도 목적에 맞춰서 앱에서 어디에서 뛰기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모두 일시에 모여서 함께 다 달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세대 같으면 뭐 회식을 하거나 사람들 간에 친분을 쌓을 건데 딱 끝났잖아요. 목적에 딱 맞게 각자의 로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고 플로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운동하면서 이제 쓰레기 줍기, 기양 운동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수거하는 이런 활동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걸 하고 있네요. 일정 부분 강아지하고 산책하면서 저도 쓰레기 수거도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콕 생활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온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성취 기준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 이런 형태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트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치관이 어떤 성취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나의 성취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이 N차 신상입니다. N차 신상. 여러분, 그러니까 중고 상품을 더 이상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MZ 세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모두 환경을 신경 쓰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뭐 아주 부모님이 갑부도 아니고 부유한 분들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사서 심지어 더 비싸게 팔기도 하고요. 리셀하기도 하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뭐 700만 원짜리인데 한 3개월 쓰고 나서 600만 원에 팔면 내가 그 충분히 가치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통이 나오듯이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뜬 앱 중에 하나가 당근 앱입니다. 오늘도 당근하다라는 말이 유행하다 할 정도로 당근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고 저도 이제 그 앱을 깔고 나서 도대체 저 멀리 있는 사람 걸 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반경 6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것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에이 이렇게 하고 했다가 저는 포기를 했는데요. 아내는 이제 당근마켓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묵혀 있던 상품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팔았어요. 그 중에 한 상품을 이렇게 파는데요. 한 분이 이제 당근 고객이 서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있는 쪽으로 배달을 해주면 5,000원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 원짜리인데 500원, 5,000원 더 준다 그러니까 아내가 차 끌고 가서 거기에 줬대요. 근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대요. 누가 나왔느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돈을 깎아주겠다라고 했더니 괜찮대요. 자기가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니까 이게 이제 친구의 이제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아주 깨끗해서 그냥 그걸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먹던 피자까지도 아까우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깨끗한 건데 드시려면 2,000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MZ 세대의 이제 특성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당근 앱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도대체 수익원이 뭘까? 이런 고민들 지금도 제가 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쿠팡 앱이 이제 앱 1인데요. 근데 이 당근 앱이 2위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제 수익원은 없지만 아주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전성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부분 카카오톡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수익원이 뭐가 있냐 이모티콘 그거 팔아서 돈이 되냐 이런 형태로 놀리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커 나갔듯이 당근 앱도 굉장히 커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 주식이 혹시 상장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 정도로 분명히 당근 앱도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앞으로 도약할 부분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CX 유니버스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면서도 동시에 아주 잘 만든 용어 같습니다. 마블 유니버스처럼 세계관이 따로 있듯이 이제 고객 중심의 고객의 어떤 충성도가 이제 낮아지는 고객들을 어떻게 이제 충성도를 높여갈 것인가 매장이든 제품이든 앱이든 디자인이든 스토리든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경험을 총체적인 흐름을 잘 짚어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satisfaction이 아니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물 흐르도록 매끈한 심리스 경험을 제공하다. 심리스가 좀 어렵죠, 영어가. 바느질이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다음 편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드라마 전체를, 뭐, 물론 시즌 1, 시즌 2로 나가겠지만, 시즌 1만큼은 확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킹덤 시즌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전체를 이제 확 다 내버리는 이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고객의 자발적인 데이터 경험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경험 이렇게 자기 데이터 이런 게 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전기차 하는 데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티맵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이제 운전 습관을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고객이 아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기에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이제 고민해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감을 감소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뭐 꽃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꼰대도 젊은 꼰대들도 있잖아요. 꼰대 지수라든지 뭐 MBTI 검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라인에서 나오는 검사들, SNS를 통한 검사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놀이와 재미로 즐거움으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실존적 문제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나왔던 이제 멀티 페르소나와 연결되는 키워드였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제고, 기업이나 상품이나 혹시나 강의를 하시거나 책을 쓰신다라면 그러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부여해주는 곳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찾아가고 충성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가 휴먼 터치입니다. 제가 그냥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9개가 총 10개인데 그중에 오늘 9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휴먼 터치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해진 시대이고, 저도 원래 디지털이 굉장히 뭐 빠르게 가는 사람은 얼리 어댑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 가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따라가는, 한 발은 더 빠르게 보통 사람보다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이 굉장히 사실 익숙해져 버린 부분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가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어쩌면 강의를 막 이전보다 오프라인 때보다 마구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어떤 눈빛을, 몸짓을 이렇게 바라보는지 못하는 이 디지털 안에, 사각형 안에 있는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정서를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누가 제대로 건드려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나 상품이나 어떤 지식인들이 더 돋보이도록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세세하게는 여러분 보시는데 맛배기로만 보시면, 일단 고객 중심의 공간과 동선을 꾸며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도 그렇고 아마 온라인도 그런 형태로 분명히 꾸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 소통에 어떻게 광활을 할 것인가. 챗봇이 여러분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인간이, 그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죠. 그래서 어떤 기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내부 구성원 역시도 사실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고객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게 방향은 정해졌다. 제가 첫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향이 무엇인가? 고객의 열망을 이제 알고 그 고객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망을 채워주고 그 고객의 가치를 불어넣어주고 가치를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향이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점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완성도가 저는 높은 책이고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부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뭐 아주 좋아하는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가 쓴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은 아주 어렵죠.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게 가려면 한 1년이 넘어가야 되고 어떻습니까? 아주 뭐 초토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좋죠.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 아주 역경과 곤란한 시대에서는 지나친 낙관주의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백신이 나오면 좋아질 거야. 그 짐 스톡데일 장군도 프로스 영수에서 6년인가요?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무조건 크리스마스가 오면, 뭐 추수감사절이 오면, 신년이 오면, 부활절이 오면 풀려나갈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쇠약해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오늘 내가 처한 아주 냉혹한 현실을 바닥으로, 하지만 원대한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한국의 아주 사실 뭐 정치적 대립에서부터 논란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이상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혹한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이 훨씬 더 저는 도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싶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김난도 교수님도 그런 바람으로 카우보이 히어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래서 이런 시기를 잘 다스린다라면 한국이 전 세계사에 정신 문명으로서 또 세계사의 한 자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총 4부작으로 이야기 나눴던 트렌드 코리아 2021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